그것은 지난 10월 말 미국 맥아더 기념관 사료실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기념관에서 영구 보존 문서로 지정한 이 보고서. The story as told by Dr. Hyun is important to us because it is a valuable original source from someone who was there at the Hungnam evacuation. It deals with basically the civilian element of the evacuation rather than the military. 이 보고서는 1950년 민간인 흥남 탈출에 관한 유일한 역사적 자료이다. 이 보고서를 쓴 현봉학. 그는 누구인가? 피난민들이 감사장을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모세라고 했다고. The fellow that was not going to abide by the abandonment of the people of the North who wan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many people contributed, but without his individual role, this operation might not have happened to bring the refugees out. 한국의 모세, 흥남 탈출을 가능하게 한 사람. 그는 그렇게 기억되고 있었다. 미국 동부 노포크시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 이곳에는 필름과 사진을 비롯한 한국전 중요 사료 수만 건이 소장돼 있다. 그 중에는 미국 전쟁 사상 가장 명예로운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흥남 탈출에 관한 사료도 수천 건. 특히 두 건은 영구 보존 문서로 지정됐다. 그중 하나는 흥남 탈출 작전의 책임자였던 미 10군단 사령관 에드워드 알몬드의 보고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한국인 의사 현봉학의 보고서이다. 이 이야기는 195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부산을 떠나 마산으로 가는 집차 한 대가 있었다. 거기엔 한 젊은 의사가 타고 있었다. 현봉학. 그는 1922년 함경남도 성진에서 태어나 함흥에서 성장했다. 목사였던 아버지와 사회사업을 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임상병리학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 최초로 임상병리학 교실을 열었으나 2달 만에 문을 닫고 만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만 것이다. 영어가 유창했던 그는 마산에 있던 미 25사단장의 통역관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한국 해병대 소속인 김성은 부대. 마침 통역관을 찾고 있던 장교 한 사람이 그를 한국 해병대로 납치한 것이다. 현봉학 씨들은 당신 영어를 잘하니까 저 25사단 참모를 만나가지고 무기, 통신기, 탄약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루 자동차 2대분에 장비를 잔뜩 싣고 왔어요. 어떻게 그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병대와 인연을 맺게 된 현봉학은 8월 초 그들을 따라 진동리로 간다. 그때 진동리에는 북한군 6개 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해병대는 기습작전으로 이들을 격파해서 창군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이 일로
김성은 부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 불리기 시작한다. 그때 현봉학은 의사로서 부상병을 돌보는 일에도 헌신적이었다. 촛불을 하나 켜놓고 현봉학 씨가 그 옆에 서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의 혈관에다가 바늘을 꽂고 또 한쪽 바늘은 부상당한 그 군인 팔에 꽂아놓고 자기 피를 줄줄 그 고무 호스를 훑어서 피를 수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알몬드는 함흥을 탈환한다. 국군이 입성했으니까 이제 북조선이 해방이 됐다 해가지고 모두 나와서 태극기를 만세 부르고 어디서 나오는지 태극기들이 그 누런 태극기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알몬드는 일단 함흥에 10군단 사령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10군단의 지휘를 받았던 주변의 한국군을 시찰하러 나섰다. 며칠 후에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우리 부대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현봉학 씨가 통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영어가 유창한지 알몬드 장군이 쓰는 그 사투리까지 꼭 같은 사투리를 쓰니까 말이지. 알몬드 장군이 깜짝 놀라서 당신 어떻게 우리 고향 사투리를 말하느냐. 그랬더니 현봉학 씨가 내가 바로 그 고향의 학교를 이과대학을 나왔다고 했더니 이 알몬드 장군이 친근감을 아마 대단히 느꼈던가 보죠. 이 사람 날 보고 현봉학 씨를 내 통역으로 달라고.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인 11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함흥을 방문했다. 알몬드는 현봉학을 그의 고향인 함흥으로 초대했다. 바로 그날 현봉학은 10군단 민사 고문관으로 임명된다. 젊은 한국인 의사 현봉학과 10군단 사령관 알몬드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국군과 미군이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난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다. 10군단은 전쟁으로 굶주린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불안해하던 주민들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소위 껌이 있죠. 껌. 그 주인 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련군인하고는 영 대소죠. 소련군인은 무조건 다와인데 이 양반들이 무조건 그냥 던져주는 게야. 그게 이제 애들은 미군들 왔다 하면 뒤돌아 하면서 그 껌을 나와도 먹으려고. 저도 그래서 그때 그 처음으로 늘 그 소나무에 있는 송진을 씹다가 처음으로 그 껌을 먹어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10군단은) 북으로 진격하는 한편 임시 군정을 실시했다. 당시 민사 고문관이었던 현봉학은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부족한 의료품을 민간인에게 공급하는 한편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보호시설을 만들어주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11월) 말 북으로 올라간 10군단이 국경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해방을 맞은 것처럼 기뻐했다. 현봉학에게는 전쟁 기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미군과 한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그때 10군단에 배속됐던 미 해병대 중령 윌리엄 맥카프리. It's a heartbreaking thing to see, as you might imagine. We knew these were good people. 그는 인천 상륙 작전 때부터 알몬드를 보좌했던 참모였다.
Hagaru Reed. Hagaru. Yeah, yeah. Stopped. Very strong resistance. So when the Marine Division got in and finally got organized in that area, we put the Marines in to go up to the Changjin Reservoir. And they had one hell of a fight. Well, I don't think, and we were, the identification of the units in front of us were the something Railroad Operating Battalion fighting as infantry. Well, no railroad battalion fighting as infantry will stop the 1st Marine Division when it's all cranked up, ready to go. So we knew we had something new in front of us. And then they captured, I think there were 26 prisoners. 중공군은 서쪽에서 미 8군을 거세게 밀고 남하하는 한편 평안도와 함경도 사이의 깊은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접근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장진호로 진격했던 미 해병대는 약 10만 명의 중공군 3개 사단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미 해병대가 갇힌 장진호는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의 깊은 계곡 안에 있었다. 사방 40km가 넘는 깊은 협곡 안에서 미 해병대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중공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We're picking up more and more indications of major Chinese involvement, that these were just volunteers and token volunteers. By the time of Chosin Reservoir, of course, all those doubts were dispelled. But be that as it may, I think GHQ, having been reluctant to get to the point they got to, were also very anxious, then when they were surprised, to get out as quickly as possible. 병사들에겐 또 하나 무서운 적이 있었다. 그것은 살인적인 추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다.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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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ing, freezing, freezing weather, frostbite. Those who were shot and wounded and could not walk died. If you put them on a truck, they froze to death. If you put them on a jeep, they froze to death. If you put them in an ambulance, they froze to death. So to be wounded in the Chosin Reservoir was to die. You had to keep walking. You had to keep moving in order to keep yourself going. It was probably one of the most searing battles in American history. And I've often described the Korean War, and having fought in Vietnam and studied our previous conflicts with great care, that this wa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war that America has ever fought. 장진호 상황은 메가더에게 보고됐다. 메가더는 알몬드에게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북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바로 그 즈음 많은 사람들이 현봉학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피난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때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미 중공군이 원산을 점령한 뒤였기 때문에 육로로는 남쪽으로 갈 수 없었다. 남은 길은 뱃길뿐. 함흥에서 마지막 기차마저 떠나고 난 뒤 사람들은 철길을 따라 걸어서 사흘이나 걸리는 바다 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피난민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흥남부두. (10군단) 병사들을 실은 차량들도 흥남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어떻게든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피난민들도 흥남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 많던 배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간인 배들은 이미 남쪽으로 떠나간 것이었다. 대신 부두에는 병사들을 실어갈 군용선들만 가득 차 있었다. 피난민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현봉학은 10군단 민사 담당 장교에게 피난민들을 배에 태워줄 것을 요청했다. 현봉학의 요구는 거절당했다. 15일경쯤부터 그 바다에서 말이죠. 한포 사격을 저희 고향 쪽을 대고 하는데 밤새 그냥 불을 뿜어요. 밤새 불을 뿜고 또 그 미군 소위 여기 말은 제트기죠. 그때는 그것을 쌕쌕이 비행기라 그랬어요. 그게 뭐 조명탄이 터지고 밤새 그냥 그 고향 하늘을 그쯤의 하늘에서 그냥 밤새 그냥 그 교통 사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병사들의 철수가 시작됐다. 장진호에서 구출된 해병대 병사들이 먼저 배에 올랐다. 한국군 2만 명, 미군 5개 사단 8만 명, 모두 10만 명의 병사들이 차례로 부두를 빠져나갔다. 미군 병사들이 죽음의 땅을 벗어나고 있는 동안 피난민들은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에 떨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애체판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앞으로 몇 명이 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다 며칠 동안 밤 치운데 서서서 불고 이제 배를 탈까 기다리는데 그거 뭐 몇만 명이죠 완전 거기에 완전 그런데 그거 아주 뭐 박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때는 죽은 것도 무섭지도 않고. 초가서 당초 무슨 아주 난 죽은 거 누구를 봤다니. 그러니까 그걸 그냥 죽은 거 그 평균 치고 소리. 서로 배를 타려고서 뭐 무슨 그러니까는 무슨 태워준다는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저 부도가 배가 이리시 때가 여기 많으니까 그저 태워주겠구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요인군이나 한 또 아군이 무슨 피난민을 태워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민간인들에겐 아무런 약속도 희망도 없었다. 할머니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됐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날마다 배를 기다리며 부두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현봉학은 마침내 알몬드를 찾아간다. 그는 피난민들을 배에 태워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알몬드는 그의 간청을 거절했다. 당시 알몬드 역시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는 우선 1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무사히 탈출시켜야 했다. I think the whole plan of the evacuation was thrust on us unexpectedly. There wasn't any prior thinking through the thing. It was, boom, now we've got to go out. How do we do it? And the first thing we do was plan for ourselves to get out. 알몬드는 현봉학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훗날 이렇게 밝혔다. With you again and to discuss the old times in the 10th Corps when you rendered such distinguished service to our efforts in behalf of the Korean nation. We had no authority in our withdrawal, nor did we have orders in any form to evacuate civilian personnel along with our military personnel. In the next important consideration, we had no facilities for accommodating refugees in our transportation, which were. 이런 상황에서 부두에선 장비 철수가 시작됐다. 알몬드는 10군단의 사소한 장비 하나도 중공군에게 남기지 않으려 했다. 민간인은 탈 수 없었던 그 배에 미군은 트럭과 탱크 등을 실었다. 모두 17,500대의 군용 차량과 35만 톤의 막대한 군수 물자가 배로 옮겨졌다. 도저히 또 미군들 그때만 해도 모두 그 군수물자나 군인들을 실어 나르기에 바쁜데 우리들 같은 사람을 피난민들을 배에다 실어주리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Very tight schedule. Forney had it down where he would call for a certain unit and there was a ship coming in and he put them together like that and out they'd go. 피난민들은 혹시라도 배에 태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철수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현봉학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알몬드를 찾아간다. 민사 고문관에 불과한 그가 사령관을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몬드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고 절박한 운명 앞에 놓인 피난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부둣가에서 떨고 있었다. And I can remember looking at the thousands of refugees standing by the water's edge in the most severe of climate, not for hours, but for days, with women with nursing children in that harsh and unbelievably bitter cold. 바람찬 흥남포도에 목을 놓아 불러보았다 좌절을 보았다 검쓰나 어디로 가고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현봉학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알몬드의 가장 중요한 작전 참모였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었다. 그동안 현봉학이 알몬드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는 미 해병대에서 가장 탁월한 수륙 양용 작전의 전문가였다. The most knowledgeable amphibious expert in the Marine Corps at that time, and that was then Colonel Edward Forney. He planned all of the Incheon, he planned the landings at Wonsan, and also he personally managed every facet of the withdrawal phases from Hungnam. Now, he was very, very close to our civilian affairs advisor, a Korean, and together they both began to talk to General Almond about
importance of not abandoning the refugees. 평소 현봉학으로부터 피난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전해들은 보니 대령은 현봉학과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수륙 양용전의 전문가였던 그는 누구보다도 배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피난민을 LST에 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LST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수륙 양용전에서 탱크나 장갑차 그리고 병사를 실어 나르는 군 장비 수송선이다. 그런데 포니 대령은 이 LST의 여유 공간을 생각해냈다. 장비를 싣는다 해도 그 여유 공간에 적어도 피난민 수천 명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낸 것이다. In Colonel Forney's attention,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and the civilians who would be slaughtered if they were left up there to the communists. And both Colonel Forney and General Alman were sensitive to this, and they liked the doctor and trusted him and followed his advice. 포니의 제안은 방법을 찾지 못했던 알몬드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마침내 12월 14일 알몬드는 피난민을 배에 태우기로 결정한다. 피난민들 배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말이죠. 그 저만큼 보니까 이제 그 소위 그 LST라 그러죠. 큰 배 아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백사장 저기다 딱 대고 입을 확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버침 주고 몰래 들어가요. 12월 19일 피난민들은 배를 타기 시작했다. 목숨을 건 필사의 대탈출.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도 피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민첩하게 움직였다. 부둣가에 바짝 대지 못한 상선 두 척에는 그물을 타고 올라가야 했다. And then after we loaded the ships, Colonel Forney would decide which civilians would come down, and they would fill up these ships. They would get on the tanks and between the tanks and under the tanks, and actually they're in closer than I've ever seen sardines in a can. 콩나물처럼 이제 시루에 콩나물을 실은 것처럼 그렇게 앉았거든요. 그럼 그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0,000명이 타는 거 굉장히 탄 거거든요. 중공군이 나온다 뭐 등등 해가지고 배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 실어주지도 않고 어두운데 그냥 넘어지면 또 저도 동생 없고 뭐 이고 뭐 그 다 버릴 건데도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 가지고 배를 탔어요. 뭐 3일은 갔다 온다. 보통 며칠 아니면 온다. 일주일은 온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다니시는 거죠. 우선 내가 목숨만 사면 된다 하고서 그때만 나온 그런 대부분 그런 사람이. 배 한 척에 적어도 수천 명에서 10,000명이 넘는 피난민이 올라탔다. 한편 피난민들이 떠나는 부두에선 마지막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부두에는 알몬드가 피난민을 위해 포기한 군 장비들이 남아 있었다. 남겨진 장비를 폭파하는 일은 에드윈 로우니 대령이 이끄는 공병대의 임무였다. 공병대는
적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을 폭파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못 먹고 몇 날 며칠 못 먹었어요. 그래도 모두 얼굴에 해색이 돌고 그러는데 화색이 돌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뜬다 하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그냥 절로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가면은 고향을 다시 돌아올 거냐 뭐 올 거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두 울음바다가 터졌죠. 배 안에서요 이제. 알몬드는 12월 23일에 부두를 빠져나와 군함 맥키니호에 올랐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피난민들을 태운 배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후퇴. 그러나 민간인 10만 명을 건져낸 명예로운 후퇴였다. 같은 시각 미군들과 함께 부두를 빠져나온 현봉학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12월 24일 흥남 부두가 폭파됐다. 피난민을 태운 마지막 배가 모습을 나타냈다. 피난민 10만 명은 그렇게 해서 구출된 것이다.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convincing General Alman and Colonel Forney that these people were worth saving and should be saved. And because General Alman had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is young doctor who was on his staff as a civilian advisor. The one single important Korean advisor was Dr. Hyun. So his word and the respect, mutual respect between General Alman and Dr. Hyun were crucial to not only the decision to evacuate the refugees, but all the planning was inspired and finally the successful execution. 모세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인도해 낸 것처럼 구출해 낸 것과 같이 물을 건너서 이북에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철수시킨 공로자라 해가지고 모세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피난민을 태운 배는 남으로 달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난민을 태운 배는 거제도 장승포에 닿았다. 그때까지도 화폐보다 흔히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만큼 한가롭던 거제도에 당시 원주민의 몇 배나 되는 피난민들이 들이닥쳤다. 저장 언덕에도 네. 피난민들 집으로 그냥 딱 들어찼는데 그게 다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모두 집들 이렇게 다 바뀌어지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는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못 걷는 거예요. 이 섬 전체에 피난민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막 넘어온 피난민들 앞에 이번에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제도 사람들은 그런 피난민들을 뜨거운 동포회로 맞아들였다.
막사를 짓는데 산에 가서 아무 산이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누구 산인지. 사람들이 가서 힘껏 비다가 그냥 움막을 짓는 거예요. 짓고 그 옆에 뭐 아무개나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텐트 치는 거야.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한 번도 내 산이다, 내 밭이다, 내 논이다 그런 주장 안 했어요. 깡통 내비는 그거 가지고서 집주기장이 얻어먹어도 그 사람들이 왜 또 왔느냐는 말은 안 해. 아, 없는데요. 예. 때가 지나가서 이제 답이 없는데요. 그래 뭐 그 사람들이 그 김치를 짬지라고 하잖아요. 짬지라도 좀 가져가겠어요. 우리. 이듬해 봄, 현봉학은 알몬드의 배려로 거제도를 방문했다. 현봉학은 알몬드에게 피난민들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쟁이 끝나고 현봉학은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임상병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5년간 한국 해병대 고문으로 일했던 토니 대령은 65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알몬드는 중장으로 예편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흥남 탈출에 대해 목소리와 글로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1998년 10월 grandmother's just pulling right here. There it is. We can see it. Stop here. Okay. Shall we get up? Over there. Okay. Thanks. There you go. You can see here is my.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힌 알몬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As you know, my grandfather was born before the turn of the century. Yeah. And he went to 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 그는 49년 전 흥남 대탈출의 역사를 만든 사람, 현봉학 박사였다. 현봉학 박사와 알몬드 중장 그리고 포니 대령은 전쟁 후에도 30년 가까운 우정을 나누었다. 현봉학 박사는 현재 미국 혈액병리학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이다. 그는 탁월한 지식과 성실한 연구 자세로 40년간 미국 의학계에 헌신했다. 그것은 49년 전 10만 명 우리 동포를 구해준 알몬드와 포니의 조국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는지도 모른다. Okay. You want to ride back here, I guess. Yeah. 현봉학 박사는 4년 전 고국으로 돌아왔다. 벌레 진단이 뭐라 그랬어요? CML인데. 지금은 한 대학병원의 명예 교수로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을 고국의 후학들에게 전하고 있다.